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좋은 기름으로 노화 속도를 늦춰보자라고 했네요. 보니까 이제 기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래서 음식에 참 지방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잡힌 것은 그 잘못이고, 하지만 기름이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다. 전부 나쁜 것만도 아니고, 그래서 앞에서 다뤘지만은 우리 세포막은 주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으로 합성된 인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체를 적응시키는 생리활질물질인 프로스탄, 렌트로목산 등 이른바 에이코소나이드 원재료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에이코소나이드, 그리고 EPA, DHA라는 것이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비율이, 그렇죠. 그것이 EPA, DHA가 비율이 2대1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지면 더 좋지만, 오메가3에, 오메가9의 지방산도 있지만, 3와 6가 있으면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런 지방산은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기름들이다라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다 알려져 있죠. 이제는 오메가3도 좋은 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채취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EPA라는 것은 에이코사, 펜타에노사, DHA는 도커사, 헥사, 엔사는 머리에 좋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기름으로 언론 매체에 자주 다루는데, EPA, DHA는 오메가3와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서 분해되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동물 성유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분류되어 평소에 해조류나 공유, 더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으면 굳이 기름 형태의 오메가3를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버터나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은 포화 지방산으로 분류된다. 실온에서 고형이나 반고형을 띈다. 몸속에서도 쉽게 굳어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액의 점도를 높이거나 동맥경화를 촉진해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포화지방산은 반드시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 기름이다. 또 하나, 본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섭취하면 안 되는 기름인데 바로 트랜스 지방산. 이거는 자연 지방이 아니고 이거는 미친 지방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플라스틱 식품이다. 합성 화학 물질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2015년 6월에 미국 식품의약품 FDA는 가공식품에 트랜스 지방산을 사용하는 것을 대폭적으로 제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랜스 지방산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트랜스 지방산은 당뇨병을 비롯해서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한다라고 했네요. FDA 조치가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크다. 마가리나 스낵가들을 먹을 때마다 플라스틱 마이크로 분자 물질이 신체 조직을 서서히 잠식한다고 상상해보자. 트랜스 지방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도 당뇨병의 이렇게 산화된 기름은 맹독이다. 기름이 또 썩어버리고 그렇게 산패된 것은 맹독이다. 산화한 기름은 우리 몸에서 맹독이다. 산화 여부를 모르고 먹으면 반응이나 고통을 설사하게 이른다. 상온에서 방치해도 산화가 금방 일어나는데 열을 가하면 더 급속하게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오메가3나 70도씨를 넘으면 성분이 분해되어서 극심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열하면 안 된다. 샐러드에 넣어서 생으로 먹거나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 등푸른 생선을 굽는 것은 위험할까? 이런 의문을 미리 나르지만 구운 생선에 포함된 산화 기름의 양이라면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매일 먹는다면 몰라도 그러나 주의할 부분이 있네요. 탄 부분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고, 다음으로 산화하기 쉬운 것은 오메가6 170도씨에서 급속히 산화되기 시작한다. 오메가6 일반적으로 튀김은 유채씨, 옥수수 기름, 홍말씨 기름 등 오메가6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따라서 근본적으로 튀김은 몸에 좋지가 않다.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9는 240. 자, 이런 것들. 자, 올리브로 튀기면 좋겠다 하는 거고. 자, 그냥 노인 냄새는 몸이 산화한다는 증거다. 산화한 기름, 즉 산소가 붙은 지방 분열은 과산화체질이라는 맹독성 물질이다. 노인 냄새.
문제 부분이네요. 활성산소 신체가 심하게 노화한다. 가산화 지질이 노인은 세 번째 원인 물질이다. 노네날 같은 거 불포화 알데히드에 그래서 40세가 넘으면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가령치가 난다는 것은 신체가 산화되어서 진행되어서 위기 상태라는 신호다. 문제점을 줄이려면 우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가급적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질은 니코틴이 땀의 매출을 촉진해서 체취가 더욱 심해지는 동시에 체내의 비타민도 대량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는 비타민 C가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몸은 저절로 산화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튀김은 과산화 치질 범벅이다. 튀김은 가게 입장에서 채소 요리를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는 거입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상품이 들어온다는 보증이 없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편의점에서 육류요리는 반쯤 조리된 냉동식품을 데우면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당연히 육류요리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가령 치료 처방 먹자마자 몸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알 수는 없고 몇 개월 뒤에 아니면 또 그 후에 나타나기도 하니까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니까 생활 습관을 잘 바꾸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콩에는 이소플라본, 레시틴 등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양배추, 토마토도 눈에 띄는 대로 먹자. 이런 것들은 좋다. 빈속에 생채소로 먹는 습관이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건강에 상당히 좋다. 해조를 이용한 요리도 좋고 등푸른 생선을 조금씩 회로 즐겨도 좋다는 거죠. 아크릴아미드는 플라스틱 제품과 방수제를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여러 가지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데 이 전원의 유해 마늘배가 고파지면 집에 들어와서 냉장에서 생채소를 꺼내서 먹도록 해보자. 생채소들, 다양한 생채소들을 먹자 하는 거고, 마요네즈나 드레싱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먹어보도록 하자라고 했네요. 자, 이제 6점으로 넘어가서 소금에 관한 거짓과 진실 문제에 대해서 소금은 정말 해로울까요? 소금. 그런데 이것도 다 가공된 소금의 문제이죠. 이런 부분들 벌써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25세부터 75세까지 건강한 성인 약 2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공연구에 어떤 것이 있나? 1998년 연구의학 전문지 란세트에 발표된 논문 중에 식이섬유 섭취량과 사망률의 관계를 고찰한 것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을 각기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은 순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식이섬유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식이섬유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식이섬유 어떤 식이섬유인데 그건 또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한국은 나트륨 목표 섭취량이 2g인데요. 연령대 중에서도 특히 식품에서 소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결론이다. 소금 자체는 일반 소금에서도 그 자체가 그것만이 과잉이 되지 않으면 소금과 화학 정제형은 다르다. 여기서 문제죠. 문제는 바로 소금의 질이다. 소금의 화학 정제형이 아니다. 참 원점의 가격이 1001lem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 있나요? 어떤 거? 그 소금 사업센터에서 판매하는 이온 교환 막 제염법으로 만들어진 식염 이런 것들은 염화나트륨 위에 미네랄이 거의 들어있지가 않다. 이 문제네요. 또 소금은 소비량의 약 80% 공업용 원료로 이용된다. 문제네요. 그 원점의 가격이 1001lem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저렴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장이나 된장, 김치나 매실, 장아찌, 생선, 가공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사용이 또 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더더욱 난처한 이런 원형을 사용하고도 가공식품에는 천일염 혹은 천연소금이라고 표시한다는 것이 또 표시 문제.
원점 제조 방법을 보면 분명히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등지에서 바닷물을 건조한 것이니 천일염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햇볕에서 건조해서 만드는 소금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네요. 그 여러 원인은 따로 있다. 현재 소금원이라는 판매되는 대부분이 거의 염화 나트륨만 들어있는 화학정제염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트륨 이온은 근육을 경화하는 성질도 있어서 체내에 지나치기만 하면 근육으로 만들어진 혈관이 더욱 단단해져 버린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다른 미네랄, 특히 칼륨과 함께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데 짝을 이루는 칼륨 같은 미네랄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만 높아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먹어서 칼륨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랬네요. 아미노산도 기름도 그러하지만 우리 몸은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능력은 없다. 단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욕구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욕구. 짠 것이 먹고 싶으면 미네랄의 부족을 의심을 해보자. 왜 자꾸 짠 것이 당기나? 미네랄 부족이다. 화학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더 들어간 천연 소금을 섭취하면 그 욕구는 잦아들 것이다. 평소 요리에 사용하는 소금을 화학 정제염에서 천연 소금으로 바꾸기만 해도 고혈압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양에서 미네랄의 균형이다. 미네랄의 균형이다. 아주 참 52년 태생의 의학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식품학자, 영양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참 깊은 내용들을 많이 기록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나미 기요타카. 자, 필수 미네랄 16종류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 칼륨, 인, 유황, 나트륨, 염소의 7종류를 필수 주요 미네랄이라고 한다. 바닷물에는 이들 16종류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다. 천일염이 좋을까, 암염이 좋을까? 소금이 단순히 조미료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식품으로서 우리에게 자, 이렇게 뭐 소금에 대해서 거의 이제 알려졌으니까 미네랄과 물의 선택, 물이 맞다, 뭐 좀 적당하게 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소금이 너무 부족한 속에 물만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인체가. 그래서 따라서 물은 꾸준히 보충해 줘야 되지만 여기에 또 같이 또 뭐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7장으로 넘어가서 DNA는 변하지 않는다. 식생활의 극적인 변화. 그래서 일본인의 식생활이 크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전쟁 후부터 이 격변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육류 소비 급증에 부르는 생산 방식도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천연 자유가 자꾸 또 육류 소비량이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채소량은 좀 뭐 그래도 그렇고 쌀이 아주 줄어들고 어떤 과일도 평주나 어뼈류, 유지류 근데 육류가 아주 올라가고 채소가 좀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탄수화물이 떨어졌네요. 자, 콩이 인류의 미래를 구한다. 그렇다면 육류가 콩류에도 뭐 장단점이 있는 것이 있죠. 정제하지 않은 콩류와 콩류를 먹음으로써 신체를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 구성료를 부족함 없이 섭취할 수가 있었는데 콩류와 콩류를 일일로 먹을 것을 권해 본다라고 했네요. 화학 조미료 대신에 간단한 막국물, 화학 조미료 대신에 그런 글루탐산, 아미노산, 감칠맛 뿌리기만 해도 감칠맛이 되지는 화학 조미료를 생각해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된 것으로 여기에 국물에다가 가다란 어포를 넣는 것만으로 간단하면서도 저는 아주 맛있는 막국물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네요. 요리책에서 다시마를 끓기 직전에 건져내라고 하지만 가정 요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된장국에서는 다시마를 잘게 잘라놓고 그대로 건더기로 먹으면 된다. 가다란 어포도 마찬가지다. 화학적인 조미료를 사용할 필요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잘해서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그렇네요. 좀 지혜롭게 8장으로 패스트 푸드는 조미료의 길이다.
패스트푸드는 스스로가 패스트푸드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데 이건 엄청난 것이 팔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스스로가 망하는 시장으로 간다. 먹어도 되는 음식인가 하는 문제에서 패스트푸드는 우리가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식품인가? 햄버거 체인점뿐만 아니라 대기업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온전히 음식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는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번에 맥도날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그만큼 힘을 보태줘 기획하는 게 그들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성공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임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음식물에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무엇을 팔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다. 햄버거용 빵이 어떤 원료로 만들어지고 패티에 무엇이 사용되는지 모른다. 아니 관심조차 없다. 음식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도 할 수 없다. 이제 소비자 스스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전염병을 일으키는 식량 생산의 방식이다. 식량 생산의 방식에서 의료 문제보다 식량 생산의 문제에서 이게 많이 또 오염된 것이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 우리는 동물성 단백질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곡물이나 콩류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천하는 데 중요성을 가치에 있는 것에 돈을 쓰도록 우리가 해보자 라고 했네요. 쭉 이렇게 음식에 투자하자 건강에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